네, 이렇게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작 화재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프링쿨러 미설치, 그리고 유독가스 미배출 등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화재 당시의 상황이 담긴 응급실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뭐 거의 30초도 안 돼서 불길에 휩싸였다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뭐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탈의실에서 화재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CCTV에서는 뭐 불꽃이 보이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 정확히 안 나온 건지 왜 이렇게 원인 파악이 늦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CCTV에서 불꽃이 보인 것이 그 부분이 발화 지점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화재가 먼저 일어나서 그 부분으로 이어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재 원인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가 보통 소요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나온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 탈의실에서 연기가 났다, 네. 아니면 응급실 난방기에서 불이 났다, 천장 전기 합선이다 이런 진술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는 뭐 과열될 만한 전열 기구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추정하실 때 어느 쪽에 화재 원인의 무게가 가장 실리고 있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탈의실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탈의실이 보통 말하는 탕비실, 이제 준비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탕비실 개념으로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탕비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커피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열기구라든가 가전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열기구 사용에 의한 뭐 전기 스파크, 합선 이런 것들에 의한 전기 화재의 원인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방대 움직임을 봤더니 화재 신고가 있고 나서 한 3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출동을 해서 대처를 비교적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병원의 특징상 일단 자력 대피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세종병원에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사실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봤더니 대부분 질식사로 밝혀졌거든요. 네. 뭐 화재가 나면 이제 화상 사고로 많이 사망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지난번 제천 화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질식사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은데 유독가스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유독가스는 이번에도 영상을 보면 아주 검은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일반 연기에 비해서 유독가스의 농도가 200배 이상 사실은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고 대피를 하지 못하는, 대피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대피 요령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이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침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누워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옷가지라든가 손수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물이 있으면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대피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면 섣불리 나가서는 안 되고요. 빨리 문을 닫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은 다음에 네네.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 이때 구조를 기다리는 것 중에서도 창문을 빨리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독가스가 만약에 문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창문을 통해서 유독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병원의 특성상 그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소화기를 사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용하기 아주 간편한 가정용 소화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가정용 소화기는 원터치로 버튼만 누르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병원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고요. 요즘에 방독면 같은 경우도 일반 방독면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독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 방독면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비치해 두면 피난하는데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건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유독가스가 새지 않도록 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CCTV를 봤더니 그 복도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굉장히 꽉 차서 이게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부득이하게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이번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중앙 계단이나 이 계단을 통해서 전층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먼저 찰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는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병원을 봤더니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시민들은 이제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 반드시 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행 소방법 상으로는 그 일반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좀 다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6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일반 병원입니다. 네. 일반 병원은 최소한 그 규정이 4층 이상은 돼야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세종병원은 면적이 한 400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스프링클러 비용이 비싼데 네. 이 경제와 안전과 이런 논리의 이 중간선에서 경제적인 면을 택할 것이냐, 안전을 먼저 우선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경제적인 논리를 먼저 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불이 나자마자 병원 측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진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 내에서 수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기가 최적의 방법인데 네. 일단 그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소화기를 다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신고가 혹시 늦지 않았나 이것 또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를 먼저 하는 것보다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신고를 하고 나서 소화가 필요하면 소화를 하고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화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119에 신고하는 이런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19에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보건복지부의 그 화재 안전 매뉴얼을 봐서도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초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건물 내에 있는 사람한테 화재를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네. 사실상 119에 먼저 신고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제천 화재 참사가 벌어지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37명이나 숨지는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병원에 대해서 최소한 재빠르게 그 총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빨리빨리 점검하다 보면 부실한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이렇게 그 긴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